여러분 오늘도 많이 놀라셨죠? 매일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걸려있는 큰 문제가 곧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나서서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홍준표 시장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여성 김대엽, 여자 김대엽이라고까지 하면서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시장 그렇게 당당하고 깨끗하신가요?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전용사 월요일 저녁인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서 3,000분 정도 동시 접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문학의 대부 김갑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현장 정치인으로 국민 여러분께 가장 인기를 앞으로 많이 받으실 분 강덕구 의원 오셨습니다. 네, 강덕구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좀 주시죠. 예. 오늘 관람객도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관람객도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좀 하시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관객 또는 관람객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내용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데 궁금한 내용 하나하나 따져서 여러분들 편에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우리 스픽스의 김병준 PD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그 자료 하나하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보좌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관 최모 씨. 근데 본인 직접 이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최용희 보좌관이고 굉장히 전도가 유망했던 국회의원 지망생 정치인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아예 별것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샅샅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태균에게 선물 보낸 건 내 이름으로 최용희가 자기 마음대로 2번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라고 쭉 나왔는데요. 자, 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과연 최용희 씨가 정말로 단독으로 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시고 단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종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공개했던 선물 사진, 스픽스가 최초로 공개한 건 아시죠? 네. 그 사진도 자료 사진 준비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김종욱 박사, 자, 홍 시장의 가족들이 저 선물을 받았다고 공개를 하고 난 뒤에 한 사흘쯤 지난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반박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 선물 사진입니다. 저는 좀 뜬금이 없죠. 왜냐하면 2번이나 선물이 갔는데 자기가 보낸 적이 없고 최용희 씨가 자기가 알아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그 홍 시장 명의의 선물을 자기가 돈을 내서 보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갑작스럽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는 최용희 씨한테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다르게 얘기하면 알지? 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시간 후에 또 나왔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기사 쓰면 위정사상 책임을 물을 거야? 입틀막 하는 거 기자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무엇인가가 있거나 아니 급박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외에는 오늘 느닷없이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물 누가 보냈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 뭐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오늘 갑자기 확 틀어버리면서 상황을 바꾼 걸 보면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홍 시장이 인지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거나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단체장들이 선물을 보낼 때는요 공식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경기도 부시장 그렇죠, 예, 부지사를 했는데 지사하셨으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이제 우체국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택배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그야말로 좀 사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희 씨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추측건데 제 경험상 본인이 뭐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99%가 보낸 겁니다. 제 경험상, 경기도 부지사 경험상 그렇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우리끼리 알고 뭐 쉬쉬할 일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홍 시장의 이 행태에는 배경이 있는데 내일 뭐 터져 나온다고요. 요새 뻥뻥 터져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드디어 홍준표 시장에 관련된 비위 의혹 사실에 어떤 놀라운 증거물이 내일 발표될 것이다. 이 기대 이게 뭐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전에 홍 시장이 지금 뭐라도 지금 말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자르기를 하는 거죠. 나는 최영이랑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가 한 일을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랑 우리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랑 뭐 본질적으로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후원자 중 하나라 그랬는데 사기꾼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되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홍 시장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최영희 씨의 행태에 대해서 본인이 화가 나거나 아니 또 반대는 최영희 씨에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라고 가이드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아래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홍 시장이 몸이 달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100번 양보해서 직원이 알아서 저 고가의 선물을 사서 줬다. 김정욱 박사가 오늘 최초 공개한 내용까지 아까 발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죠. 저 선물뿐만이 아니라 홍삼까지 선물했다라고 취재가 되거든요. 이거를 직원이 알아서 했다 또는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데 배달 사고가 날 수는 있어도요.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규정해야 되죠.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문 명태균 씨가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두 번이나. 예. 아니 홍준표 시장 이름으로 제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두 번 줬으면 오히려 명태균 씨한테 내가 두 번이나 줬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좀 잘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아니 그거 갖다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두 번이나 선물을 홍준표 시장 명의로 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게 이번에 문제가 된 최용희 씨 관련도 홍 시장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쟤랑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구 지역에 어딘가에 창원에 있는 창원의 회사원이었는데 예, 비서관이 뭐 추천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는 뭐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로데이터 넘긴 거 보고 바로 잘라버렸다 하니까 그냥 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란 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했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알려진 것도 홍 시장의 최측근이다. 심지어는 양아들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으니까 이 관계 규명은 대단히 중요한데 다만 미리 둘이 약속은 해놨을지는 모르죠. 사실 오세훈하고 김한정 씨도 어떤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자르는 걸로. 근데 김한정 씨 말실수로 관계가 확 드러났듯이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최영희 씨는 내가 이 선에서 말할 테니까 뭐 등등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관계를 이렇게 잘라버리다니요. 자,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그 선물을 직접 받았던 분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육성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홍 시장이 이 선물을 보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홍 시장이 명태균을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께 직접 들어보시도록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작년에 저희 집에 저희 생일을 8월 13일 양력으로 8월 13일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가족끼리 외식하고 있는데
기사진이 와가지고 선물 주고 집 앞에 와 있다더라고요. 밤늦게 급하게 가더라고. 다 같이 집으로 왔어요. 선물 그거 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그냥 놔두고 가시라고 과일 상자에 선물 상자, 과일 상자를 큰 선물 상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급하게 와서 제가 그것도 사진 막 찍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하다면서 홍준표 시장님, 그때 맞죠? 홍준표 시장님이 우리 엄마, 저희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선물 보냈다면서, 뭐, 우리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장난삼아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랬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뭘 가만히 있는지, 당하고만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저 이제 녹음은 명태균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취재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를 결심했던 것이 저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억울할 텐데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죠.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여러분 뭐 아실 테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처리를 했는데 저걸 지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 비서 중에 한 명이 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명태균을 계속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이제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 맞습니까? 명태균이 사기꾼이 아니고 홍준표가 사기꾼 같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우리 김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는 의혹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사실에 준해서 말하는 게 더 낫거든요. 예. 내가 명태균이랑 꽤 가깝게 지냈고 전략상 도움도 받았고 등등 했으나 비위 사실이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할 텐데 그동안 오간 것이 있을 텐데 아예 모른다고 좀 자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작은 비위가 아니라 큰 것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이런 추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서 잘못하면 최용희 게이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최영희 보좌관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보고 본인도 뭐 굉장히 괴로운데 실제로 자신이 혼자서 결행한 것이고 홍 시장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주장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본인 이야기 충분히 듣겠다고 또 제가 너무 스픽스해서 홍 시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또는 강혜경 씨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는다고 엄청 비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은 그대로 이제 받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 사실이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따져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홍 시장이 오늘 저렇게 했던 것은 조금 전에 김종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분이 SNS를 안 했는데 정말로 하게 만든다고 참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 이런 표현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홍 시장이 뭔가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결국 꼬리 자르기라고 최용이라는 보좌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가버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죠.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입니다. 2021년 말과 2022년 초로 가는데요. 그때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를 명태균에게 전달을 하고 이걸 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명태균이 56만 8천 명의 국민의힘 안심번호로 된 당원 명부를 받아와서 조사를 시켰죠. 그 조사 결과를 전달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최용희 보좌관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최용희 보좌관이 갑자기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를 그러면 받을 것이냐 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정말로 최용희 보좌관이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은 절대 몰랐던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국민의힘 당원명부 56만 8천 개를 가지고 조사를 돌려라고 하는 내용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했는데요. 강희경 공익제보자에게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카톡 봤어요. 네, 맞습니다. 나 내려받았어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연령별로는 안 돼 있고요. 성별, 지역별로만 돼 있네요. 그래갖고 3,000개를 해달라던데. 지금 할당도 다 정해 주셨네요.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지역별로 할당이 다 아. 정해져 있습니다. 설문지도? 설문지도 네 주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알겠습니다. 돈 있어? 교육감해서 받은 거 있는데 아, 선물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저희 그거 해갖고 네,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네.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캠프에서 1,200만 원을 받겠다고 하고 홍 시장 그 당시 홍 후보 캠프로부터 저 이제 56만 8천 개를 일단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민태균 씨가 CBS에 나와서 저걸 저렇게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언급했는데 직접 CBS와 인터뷰할 때 민태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뢰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네. 내가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아, 그 홍준표 캠프 쪽에 아는 사람 통해서. 홍준표 캠프 쪽에 예. 거기에 관련된 예. 사람인데 예. 저한테 물어봐서 아하. 제가 거기에다가 전에 그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5년 전에는 넘겨줬는데 예. 거기에 토스해서 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홍준표 캠프 측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그건. 그럼요. 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을 돕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아마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회사라면 제가 그렇게 일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도덕상? 자, 앞뒤 다 보셨습니다. 받아서 본인이 강혜경 공익제보자에게 했던 말과 조금 1200 전에 받으면 돼. 그러니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놓고 지금 저 뉴스쇼 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얘기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윤 후보를 돕는 입장인데 어떻게 홍 시장 측에 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안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설명을 한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소연 변호사 얘기는 명태균 씨는 마케터다. 그러니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도움 주고 대가 받고 저기 도움 주고 대가 받고 이런 관계였던 것이다라고 해요. 어쨌든 저 CBS와의 인터뷰 내용은 앞에 녹취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근데 민태균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은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말이 일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수주를 했고 1,200 받으면 되겠나라고 질문하고 CBS는 거짓말한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혜경 씨와 민태균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가 진실입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의원님? 근데 저는 누가 진실이다 뭐 이런 거 떠나서요. 예. 저는 지금 명태균이 양쪽 다 일을 지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 설명을 들었겠죠.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일관된 것 하나는 있는데 무엇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자기 고백이고 무엇이 조심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저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자기 토스만 해줬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전부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의 상당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법적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지 그 하나의 맥락 속에서 지금 얘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저 정도 보면 이제 명태균 씨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 거짓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논의 안 해도 되겠죠, 김 박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CBS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래한국연구소 소유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다 해놓고 나서도 거기에 와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다르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랑 최용희 씨 문제랑 이게 쭉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관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경선 이전에도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부 관련된 전달 경위도 최용희 씨가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 얘기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대선 경선 당시에 또 여론조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제 그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서초구 시의원 출마를 갖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아니면 또는 상의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얘기하듯이 자기랑 무관하게 선물 주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구시에다가 대외협력관을 앉혀놓는 과정이 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용이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뢰를 받으면서 일해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은 어쩌면 최용희 씨가 조만간 검찰에 불려가나? 저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자,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벌써 나왔습니까? 예. 그럼 제가 또 다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 내용을 알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기될 사건에 최용희 씨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나 전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아주 희한한 페이스북에 글 갑작스럽게 축하기 글을 올린 건 뭔가 좀 진짜 희한한 기이한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예고하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폭 영화 보는 거 비슷하거든요. 전 국민이 다 들었지만 정치자금 문제로 김영선 씨가 이제 수사를 받게 딱 되니까 전화를 통해서 강혜경 씨에게 설득하는 걸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네가 다 뒤집어 쓰면 내가 의원 신분이니까 힘을 갖고서 널 다 구명해 줄 수 있어. 이거잖아. 네가 다 덮어 써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시장과 이 최용 씨도 어떤 관계 설정이 돼 있을지 거기에 비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최용 씨가 내가 알아서 다 한 거고 홍 시장을 모릅니다. 홍 시장하고 별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조해서 검찰 질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사건에 대한 예고탄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이것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다고 미리 실드를 치는 것인지, 와, 지금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단톡을 하기도 하고 지금 자료가 워낙 급박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중요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거 지금 이제 김 박사님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정리냐면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를 주고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1200만 얘기 나왔죠. 네. 그럼 1200만을 결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 돈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장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또 꼬리 자르기 해서 나는 돈을 주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최용이라는 사람이 줬어라고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 조사에 근거해서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건 선거법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최용희 씨가 1,200만 원 줄 여력이 없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돈이 딴 데서 온 거죠. 딴 데서 왔을 수 있다. 그걸 캐는 게 검찰이 할 일인데 검찰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홍 시장이 동의를 받지 않고 참모가, 이거는 이제 홍 시장의 주장입니다. 참모가 56만 8천 개를 넘겨줬고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제3자가 줬습니다. 이게 괜찮은 겁니까? 당연히 문제되는 거고요. 예.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광역단체 단체장들 보면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실제로 정무 라인에서 단체장의 측근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 부분 이 최용희 씨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조사하면 단박에 예를 들면 그 홍준표 시장과 어떤 관계라는 게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취재한 내용 그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로 여론조사 한 뒤에 650만 원을 밀양국연구소에 지급을 합니다. 누가 이 돈을 지급했느냐? 하여튼 지급했습니다. 또 지급한 사람이 저한테 지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200만 원인데 6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1,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650만 원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차명으로 지급을 했다고 이 사람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죠. 공조직은 아닌 거죠. 자, 홍준표 시장 쪽인데 그분 이름도 그냥 이야기할까요? 최용희 씨예요. 최용희 씨가
6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최용희 씨도 다 알고 있고 밀양국 연구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용희하고 홍준표 시장이 아무 관계가 없다. 선물을 최용희 씨가 갖다 줬는데 아니 본인은 직접 갖다 주지 않았대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갖다 주라고 했대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이걸 돈을 갖다 주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그 과일 선물, 명품 선물 과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당사자의 주장이에요. 뭐 저는 가족들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갖다 줬다고 했고 최유희 씨는 과일 가게에서 갖다 줬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유희 씨가 그 1,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650만 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홍준표 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영희 씨가 줬든 뭐 어떤 경로로 줬건 그 돈이 홍준표 캠프에서 나왔겠느냐 아니면 별개의 스폰서 같은 존재가 있어서 누군가의 다른 돈으로 나왔느냐 이걸 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계장부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건 수상한 돈이죠. 그리고 당원 명부를 예를 들면 최용희 씨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최측근이 아니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뼈박이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용희 씨가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면 56만 8천 개 책임당원 이 명부를 홍 시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덥석 갖다 주면서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다시 또 자기 팀에 불러가지고 대여명관으로 일을 시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내용 자체는 실제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당원 명부라는 건 굉장히 당해서 대외비처럼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노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오늘 보였던 페이스북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집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최용희 씨가 자기 마음대로 2번 보냈다고 한다, 선물을. 자, 한 번은 과일이고 한 번은 홍삼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선물 명단에는 사기꾼 없다. 최용희는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다녔는데 정치바람이 들어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가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최용희 보좌관은 서초갑에 조은희 의원이 보궐선거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물로 명태균한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2 사람을 주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의원으로 이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어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1년 2개월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구시에서 데리고 가서 국회 대외협력관으로서요. 이걸 지금 정치바람이든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든 사람에게 줄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유출된 56만 8천 개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자, 최용희 씨의 돈으로 650만 원을 건네고 알아서 조사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 사건이 터진 후 진상조사하여 바로 퇴직시켰습니다.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들의 농단에는 놀아나지 않습니다. 여론조작 사기꾼 공범 여자 1명이 의인인 양 행세하면서 여자 김대엽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셋대 정말 잘못된 행태입니다. 여론조작 공범이 명태균 강희경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연결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치조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정도 나오면 홍 시장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도 전면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정도 나와서 오늘 이제 공개를 650만 원까지 해드렸는데 이것도 최영희가 알아서 준 것이다. 당원 멤버 56만 8천 개도 알아서 넘겨줬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 못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거?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말하는 거 못 보셨어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예를 들면 딱 잡아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들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만 하면 이거 그냥 싹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2022년 4월 달에 홍준표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최용희 씨에 대해서 화이팅이라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나중에 지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소위 이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정치 바람이 들어서 명태균과 어울려 다닐 때 본인이 화이팅이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잖아요. 정치 바람이 들어서 명태균과 어울러 다니다가. 근데 왜 그 사람한테 화이팅이라고 글을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대선 경선에서 졌습니다만 소위 명태균과 최용희와 홍준표라는 사람은 서로의 관계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서 한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고 본인이 꼬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앞으로 닥칠 문제를 갖다 막기 위한 방편들을 만드는 거라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SNS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의 이제 특징이 된 건데 이번에 전개되는 명태균 게이트의 모든 것은 녹취나 여러 증거,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가졌던 그 위력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통해서 주로 이제 김건희 씨를 통해서겠죠. 놀라운 정보를 미리 알고 행사했다는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액면 그대로 자기가 듣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자료로 갖고 있는 거에 준해서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기억나는 건 아예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기록에 남긴 것들에 대한 신뢰감, 그다음에 강혜경 씨의 증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힘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홍 시장은 전부 다 부정해요. 명태균은 사기꾼이고 강혜경이는 여자 김대엽이고 그다음에 최홍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그 오늘 아마 이 방송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준비한 거 다 그냥 우리도 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방식으로 그냥 다 까버리고 뭐 되든 안 되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면 지는 것인데 홍 시장 관련된 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의원님 이제 말씀은 조심하세요. 이거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없는 데라서 저기서 조사한 내용 로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향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당원들 이것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로데이터를 가지고 전달까지 대선 후보가 캠프에서 받았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보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그래도 과격하게 좀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당원 명부를 전달했다.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최고 실세고 최측근입니다. 예, 그건 확실하죠. 그럼요,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전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협력관이다 아니면 뭐 실장이다 이런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뭐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죠. 상식선에서 적어도 정당판과 정치를 아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최측근이고 실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론조사비 1,200만 원 줘야 하는데 650만 원을 줬습니다. 요거는 이 개인이 참모로서 자기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뭐 동일체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 당원 명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당원 명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예. 자, 홍 시장은 모르는 걸로 하기로 둘이 약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싸리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야 내가 덮어 쓸 테니까 시장님 빠지세요. 또는 야 네가 좀 덮어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보여요. 아니, 그게 제일 솔직한 표현 아닌가? 그때 대납했다는 건 그때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지금 와서 대납했다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대납을 했다라는 이유는 아니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내가 요청하고 돈 내고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전에 명태균 씨 상호 부인되는 분이죠. 예. 뭐 그런 뼈방이네요. 예. 아니 그래서 저 정도 사건이 터지면 시장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기본 생각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나오든지 사실관계 정리할 때까지. 근데 왜 남한테 다 덮어 씌우냐고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흥분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정치라는 게 도의가 있을 텐데. 아니 말씀하신 로데이터가 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추정을 한다면 저는 홍준표 시장은 더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부가 간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 명부로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성향 분석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3회에 걸쳐서 실제로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성향 로데이터만 갔는지 로데이터만 갈리면 하던 게 없거든요. 그러면 성향 분석까지 갔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성향 분석에 들어간 내용들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명부가 간 것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만 명부에서 선별을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의 성향 또는 로데이터까지 왔다고 하면 소위 이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들을 홍준표 시장이 알면서도 페이스북에 오늘 같은 글을 올렸다고 얘기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좀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덕구 의원께서 예, 예.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이 홍준표라는 이 독특한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꽉꽉거리면서 자기 그 이제 위기 탈출을 해온 쭉 역사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성완종, 그러니까 성일종의 형이죠. 그때도 그 1억 원 뭐 수수에 대한 문서까지 나와도 예, 기억납니다. 막 외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뭐 그 돈 갖다가 자기 부인 줬다서부터 뭐 아주 오래 전에 거슬러 가면 슬롯 머신 사건에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오히려 몰리게 된 일이 있었을 때 또 모면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패턴이었어요. 자기가 오히려 더 세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서 상황을 무마시키는 재주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그 기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홍준표라는 사람만의 아주 특이한 그 처세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아니 홍준표는 그냥 뻔뻔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용호 박사님이 최영희 화이팅이라고 페이북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삭제시켰을 거 아닙니까? 삭제시켜버렸어요. 그거 보건 가능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관계를 정확하게 딱 스스로가 인정한 거네요.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일종 형되는 성한종 경남기업 예. 그 유서에 나온 내용이었잖아요. 그 부분이라든지 지금 원내대표 때 예를 들면 그 집안 살림에 보태 썼다든지 슬로모션 사건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패턴 속에 하나의 글쎄, 범주로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깔 거 다 까겠습니다. 잠시 후에 수십억짜리가 한 개 터질 건데요. 그냥 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 전에 준비했던 내용도 좀 이따가 광고 보고 들어와서 깔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 조건 하나 걸겠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지상파 종편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유튜브 채널인데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면서 오늘 제가 더 큰 거 까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받은 후보자가 국민의힘 지금 현역 국회의원한테 돈을 20억을 직접 줬다라는 것을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보시고요. 지금 동접을 한 12,000명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내용 저희들이 입수한 거 오늘 다 까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처음 까는 게 엄청 많은데도 반응이 별로 없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느끼냐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시키니까요. 이제 거짓말이 새롭게 나와도 놀라지를 않아요. 당연히 저 사람들은 거짓말 시킨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홍 시장이 갑자기 왜 최용희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고 여자 김대엽이가 강혜경이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20억짜리와 관련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건 제가 추론입니다. 홍 시장님 부탁드리는데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는 하지 마십시오. 홍 시장님과 관련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지역에서 크게 해먹으면서 돌아갔는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요. 20억. 1억, 2억도 아니고요. 10억, 20억을요. 심지어 30억, 40억을요. 10개, 20개, 30개, 40개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 녹취는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녹음 내용은 이제 이것까지 올 까고 누가 죽든지 한 명 죽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이게 죽는다는 것은 녹취가 곧 나온다는 거죠? 곧 나올 겁니다. 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걸겠습니다. 12,000명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오늘 강덕구 의원 제가 모셨습니다. 거리에서요. 풍찬 노수 가듯이 지금까지 이채 양명주 가지고요. 양평 게이트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에 다 본인이 직접 온몸을 던지면서 정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강덕구 TV가요.
지금 구독자가요 29,600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강북구가 뭐가 중요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제가 오늘 폭로를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29,600명의 지금 구독자가 있는 강덕구 TV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에 스픽스 채널이 지금 107만 명, 108만 명 가고 있는데 지금 동시 접속 11,000명이고요. 또 슈퍼챗 지금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마이선님 스픽스 응원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웁시다. 겁도 많이 나고요. 두렵기도 하지만 제보가 실제로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혼자 안 되는 것은 혼자 안 되는 대로 공동해서 취재하는 것도 있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공개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중간 광고 보고 오는 순간 강덕구 TV 가서요. 강덕구 TV 구독 좀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픽스 좋아요 구독 다 포기하고요. 강덕구 TV 가서 구독 한번 하시면서 이런 분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누구보다 청렴하게 정치하는 분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올 테니까 29,600명이 몇 명 구독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는 부탁드리는 인사입니다. 방송 끝나는 거 아니니까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강덕구 의원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광고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요. 혹시 집에서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바꿀 때요. 인터넷 비교원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신설계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분들이 최저의 요금과 최대의 혜택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여러분 좀 해 주십시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 많습니다. 꼭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비교원 기억해 주십시오. 자, 강덕구 TV 구독할게요. 구독 완료. 구독할게요. 구독 완료. 구독 완료. 우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제가 호응하면서 새로운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몇 명쯤 됐는지 한번 우리 제작진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800, 900. 31,000명. 와, 벌써. 자, 지금 방송 중에 그러면 한 1,400명이 됐는데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벌써 2,000명이 구독을 눌렀다고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강덕구 의원 스픽스와 함께 가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의와 진실, 홍 시장 저렇게 정말로 기라성 같은 분이지만 작은 진실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국민들 앞에서 고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제보고 귀엽다고 하셨는데 강덕구 의원님 그 마음만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완료했다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 드렸듯이 좀 위험한 거는 김종욱 박사가 같이 좀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면책 특권도 없는데. 저도 없고요.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방송 전에 사실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좀 준비는 되셨죠? 네. 괜찮습니까? 같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장렬하게 죽으려면 지금 이름을 까면 되는데 그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나오죠.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장, 20장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간다라는 예. 얘기가 있고요. 근데 10장, 20장 하면 국민들은 뭐 억소리가 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민주당 그 출마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출마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2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이 진짜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을 필두로 하는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낡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위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누가 볼까? 제가 볼 때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장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소위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고 가장 큰 공천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로 돈이 쭉쭉 빨려 올라가는 건데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잖아요. 당선이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걸 풍문으로만 들었고 수사로 밝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야 아무리 저럴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왔던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 갖다 이번에 아마 확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인데 그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최상의 대접만 받고 매일 놀아요. 골프 치고 그다음에 회사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주냐.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근무하더니 한 방에 세금 감면을 평생 그 회사에서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세금을 딱 감면시켜 놓더래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옛날에 4당 오락소리 하던 국회의원 시절이 있었죠. 40억 쓰면 떨어지고 50억 쓰면 당선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50억 써갖고 당선이 되면 임기 내내 그걸로 한 5배는 긁어 모은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뭔가 집권 세력이나 보수 세력하고 뭔가 강하게 부딪혀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말로 막 그러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그게 알고 봤더니 다 그 뒤에서 해먹는 것이 캐비넷에 걸려갖고 그걸로 협박받은 다음에 암소리 못하더라. 이게 지나간 잔영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지금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이면 온갖 예산을 깎는 정말 엄청나게 강공을 하는 데들도 끄떡도 안 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요. 이거는 캐비넷에서 걸릴 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저쪽 그 국힘당에서 정말로 이해 안 되는 행동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달려 있겠는가. 그 돈 먹은 것들이 지금 명태균 통해서 일부 나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남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특정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고요. 금액은 20억 원이고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국힘 후보로 선정되는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20억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명태균이 듣고 그리고 명태균이 20개 먹었으니 2022년입니다. 작년 재작년 지방선거 때는 20억을 줬던 사람한테 이제 20억이라고 2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20개를 줬던 사람한테 30개, 40개 받아서 10개는 현역 국회의원한테 주고 나머지 우리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녹음으로 확보됐습니다.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혜경 씨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차떼기 이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었다라고 강덕구 의원 우리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갑 선생님이 저한테 강덕구 의원은 어렸을 때 무지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다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역에서 또 바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여전히 대구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호남도 같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 말씀은 대구 영남의 현역 의원이 단체장 후보 관련해서 거의 뭐 20억 되는 돈을 받았다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전히 돈으로 매개로 그야말로 토착 세력과 연결해서 자리를 주고받는 일종의 매간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당은 그야말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근데 실제로 명태균 같은 경우도 여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또 예를 들면 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 정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야말로 홍준표 이런 데도 여론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지금 폐악질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렇게 다 분노해야 되는데도 분노를 못 느낀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된다. 네. 예,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힘당 해체라고 리아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상열님은 그러니까 개소리 그만하고 팩트만 말해라고 했는데 저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여서 제가 이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에 명태균이 등장을 합니다. 2022년 3월 무렵이고요. 달성 군수라고 제가 밝히겠습니다. 국힘 출마 예정자였던 A씨가 땡땡땡 씨가 명태균을 접촉한 것 같습니다. 그 녹지 안에 20억을 갖다 놓고 내한테 살려달라 하더라. 명태균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가장 가까운 박모 사장이라고 대구에 유명합니다. 경남도에는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경남도의 산하기관의 기관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창원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가 시키는 사람과 만납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화의 내용을 물론 박모 사장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명태균이 내세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명태균에게 보고하는 거죠. 20억 먹었다 하는데 전에는 20개 먹었다 하는데 이번에는 30개, 40개 먹어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달성군수 선거 때 20억을 제공했다라는 말을 누군가 하고 명태균이가 그래 맞지 20억 먹은 거 맞지 이번엔 그러면 30개 할까 40개 할까 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보름 이상 취재를 했는데 당사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기자들도 전화를 많이 했는데 거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이 사람이 현금 3천만 원을 명태균 쪽에 주고 여론조사를 2번 합니다. 그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죠. 2-3번 하고 3천만 원 줄 수가 없는데 그 흔적이 나온 상태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스토리는 좀 김갑선님 이해가 됩니까? 뭐 대강 알겠는데 그 20억을 받았다는 국힘당의 현역 의원이 너무나 놀라운 사람인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짜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어떻게 근데 되든 나올 텐데 아니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취재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졌는데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 저는 그 땡땡땡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고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는 이제 연락해서 물어보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이 돈을 건넸다고 하는 땡땡땡 국힘의 공천자죠. 공천받았던 사람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다만 3천만 원을 밀양국 연구소에 준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준 것이지 라고 이제 해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제 취재가 막 진행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특히 강덕구 의원님 오셨길래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웃자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뭐 면책 특권 없는 데서 한번 제대로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우리 전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건 거의 뭐 99% 팩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녹취가 팩트라는 건 그렇죠. 사실 녹취 녹취가.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저도 없어요. 이제 녹취를 듣고 예. 확인하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녹취가 팩트냐 아니냐라는 건 검찰에서 밝혀야 될 문제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 의원이나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은 저는 파산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20억 받았다. 예. 야, 이건 정말 근데 이거 이렇게 갖다 붙이긴 뭐합니다만 갑자기 30개, 40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김건희 만나러 가가지고
10억, 20억 받아올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녹취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상황 자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1억, 2억 이런 게 아니라 10개, 20개, 그러니까 10개, 20개가 되니까 30개, 40개가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예를 들면 그냥 공천 장사가 도처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녹취로 확인되는 거죠. 실물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뭐 과거의 차떼기 정당의 전례를 보면 좀 그럴 개연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녹취에다가 앉아가지고 서로 아무리 그렇다고 10개, 20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군수 이제 현역 의원이 군수 자리 공천 뒤봐줘서 20억 받아. 그럼 군수는 20억 바쳤으니까 군수 재임하는 내내 20억을 벌충해야 돼. 그러면 온갖 지자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돈 빼먹는 과정이야. 이게 뭐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야, 정말 피눈물 나는. 그게 결국은 지역 사업가들 돈 빼먹는 거고 그 사업가들도 거기서 폭리를 취해야만 그 돈을 바칠 테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빤. 아니 쌍팔년도도 아니고요. 2022년도 3월 달에 일어난 일을 명태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결 다 해줘서 손도 안 대. 딱 현금 20억 갖다 놓고 땡땡땡이 추정입니다. 살려주세요 가던데 하도 내 주변에서 내하고 차 한번 마치자고 막 온 곳으로 대구 경북 다니면서 그 당시에요. 김영선 의원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물론 손을 잡는다는 건 함께 다니면서 힘이 있다고. 2022년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3월 9일 대선했죠. 김영선 전략공천 받아왔죠. 전국 다니면서 정말 호루라기만 불면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 아닙니까? 그때 20억을 딱 갖고 와서 돈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 20억을 갖다 줬다는 사람은 지금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2018년도에 현재 2018년도에 돈을 20억 줬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사장입니다. 박재기 사장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이 SBS에서 단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취재가 불붙었고 함께 시작하는 과정에서 터져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고 얘기했고 달성 군수라고 했는데 혹시 제작진 확인이 되면 SBS에서는 누구까지 지금 이름을 공개했는지 여러분 한번 공유를 하고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야, 이제 요즘 뭐 SBS, KBS 안 하던 방송사들이 갑자기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를 보면 네. 근데 그런 방송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때는 뭐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뭐 국면이 바뀐다는 얘기 그런 징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20억에 대해서 이제 국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엄청난 중역이라고요 당에서 그러면 내일 당장 해명을 하겠죠. 이렇게 왔네요. 알파벳만 있다고 지금 SBS는 보도를 했고요. 여권 광역단체장까지는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 박모 사장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SBS가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으면 하여튼 공유를 할 수도 있겠는데 박모 사장이 경남 그 기관장 지낸 사람이잖아요. 예.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 맞습니다. 지금도 뭐 대구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였을 때 경남에서 활동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일 때는 대구 쪽으로 전 옮긴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지금 이제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름이 쭉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IAN님께서는 와 대특종이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녹취에서 20억 나온가 봐요. 검찰이 밝힐지요.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힘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두 번째는 검찰에서 이 내용을 이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만약 20억 정도가 오갔다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2018년도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국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뭐 펄펄 잡아떼겠죠. 그리고 믿는 건 검찰일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는 다 야합 세력이라고 보니까
요새는 이 유튜브 방송하고 언론이 사건 추적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강혜경 씨 같은 희한한 증언자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글쎄요, 검찰도 자포자기를 한 건지 네. 이렇게 민심에 등 돌리고도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인지 왜 지난 시절에 독재 시절에도 검찰 아무리 검찰이라도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부정부패 손을 대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이가 임의의 자리,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임의의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눈 얘기라면 명태균 씨 행적으로 봐서 상당한 사건의 근사치가 있는 얘기일 거고 이렇다면 바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착수할 일인데 우리는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자, 네, 김종 박사, 예, 만약에 예. 그 중진 의원이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런 거에 따라 전 입장이 다르다고 입장이 생각하는 다를 수도 있다. 있는데 예. 만약에 친윤이다 그러면 소위 한동훈 대표가 중진 의원이라는 전제하에서 세게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거론되는 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고 당의 3역 중에 한 사람이다. 3역이 누군지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는 아닙니다. 3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SBS 보도 내용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럼 30개만 받으면 되겠네? 김 소장,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위로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내리면 안 됩니다. 예. 김 소장과 통화한 뒤에 명 씨는 A 씨가 말씀드렸던 20억 줬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대구 달성군수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무소속 후보에게 집니다. 자, A 씨가 자신에게 현금 20억 원을 들고 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현금 20억 원을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자,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녹취가 SBS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현금 딱 갖다 놓고 20억 갖다 놓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래 연결해 줬어요. 그러면 선거 치르잖아. 그 사람 재미난 사람이네. 현금 뽑아와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이미 20억 원을 전달해 줬다는 그 말을 박모 사장이 명태균과 김태열 소장에게 합니다. 그 사람이 홍 시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할 때 가장 조력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 시장님 모두 자중하셔야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박모 사장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명태균은 지금도 감옥에서 본인이 폭로할까 말까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명태균과 면회를 하는 분이 있죠. 바로 명태균 부인이 면회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지금 시작이지 절대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닌데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 없이 나서서 이거 맞다 안 맞다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성이 워낙 크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김종욱 박사 검찰이 제대로 좀 밝혀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검찰을 어떻게 할 저는 것 검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저는 뭐 검찰은 이미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위 자기가 반성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핵심 뭐겠죠? 받은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받은 자로 지목된 사람이 내일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아마 제가 볼 땐 발표하겠죠. 그런 적 절대 없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볼 땐 준자에 대한 수사가 가야 되겠죠. 준자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근데 이건 다 사람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20억이라는 공적 헌금 문제예요. 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면 나의 표를 통해서 대의하는 자들인데 정당에 있는 거간꾼들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20억, 뭐 10억, 20억을 가지고 나의 민의를 갖다 훼손을 시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거잖아요. 20억이라고 하는 게. 저 그렇다면 네. 그 우리 민주당이 이제 특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그리고 명태균 의혹이잖아요. 좀 전에 우리 전 대표님이 당 3역 중에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 3역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을 안 받으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안 받으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전봉준의 밀란도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 SBS 보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후보자 A씨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공천받았던 그 사람은 C씨에게 C씨라고 하면 여권 고위 인사라고 오늘 표현을 했네요. 저는 당 삼익이라고 얘기를 했고 C씨에게 20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2022년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면 명태균 씨를 본 적도 없다. 저 자치단체장 후보가 3천만 원을 줬다고 저한테는 여론조사 시킨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2회에서 3회 했으면 한 6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 현금으로 줬는데 그것이 자료로 남아 있다. 그리고 여권 고인사 C씨는 2000% 거짓말이라며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반론권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당 3일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받은 적이 없고 2000% 거짓말이다. 누군가 근거 없이 지어낸 음해다. 라고 하면 이제 저 녹취의 내용 그리고 저 말을 했던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국힘이 아니면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광역단체장 B씨도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으며 A씨 자체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광역단체장 B씨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SBS가 보도했으면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B씨 그리고 또 고위인사 C씨 다 나온 거네요. 네. SBS가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해서 저 내용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닌데 해명을 하는 순간 또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20억, 30억, 40억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요.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규모는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소문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달성군이라는 지역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땡땡땡 씨가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필생의 소원이 군수하면 하는 것. 재산은 600억 원 정도 된다, 7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어떻게 하고 제가 떨려서 오늘 너무 강덕구 TV 구독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김용욱 TV, 강덕구 TV 홍보하기로 하고 갑수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갑수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일 지금 스픽스가 먼저 말을 한 거고 SBS가 이제 구체적인 걸 좀 터뜨렸는데 네. 내일 녹취가 까짐과 동시에 뭐 와르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말해도 되겠죠. 그 친한 쪽 아니에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의 공방으로 번져 나갈지. 근데 속으로 드는 한탄이 있는데 우리가 검찰을 해체하지 못하고 경찰력만 의존하는 거를 믿업지 못해하는 게 바로 고등범죄를 수사하라고 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 과거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바로 이 대구 달성에서 벌어진 것 같은 공천 헌금, 어두운 뒷거래 이런 것들을 검찰이 기가 막히게 인지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처벌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검찰이 효능감이 있는데 이들은 뭐 이런 걸 밝혀내기는커녕 그들의 일원이 돼갖고 출마하고 뭐 대권도 잡고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에 아주 심부에서 벌어지는 큰돈 요구하는 그런 부정부패를 검찰이 손대고 건드리고 검찰이 존재해야 될 효능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도 밝혀지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이 정도까지 폭로가 돼도 검찰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밝히지 않을 거다라는 국민적인 그 실망감과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저 지금 동시 접속하고 계신 우리 이상열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저를 이제 많이 미워하시고 비판하시는데 아님 말고 헛소리면 니들 각오해 이런데 제 이상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픽스 역전 용사들 동시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 걸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파장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구 의원님. 오늘 이제 물꼬가 터진 거잖아요. 예. SBS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마지막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특검의 주요 의제가 되었고요. 결국 마지막은 전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들이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동훈 특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동훈도 그 동석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오늘 진짜 출연할 때 발걸음이 좀 무거워서 이렇게 무거웠나 했더니 아, 그래요?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고위 관계자가 2000% 거짓말이라고 그랬다잖아요. 예. 과학단장이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말대로 의하면 수사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억 정도 얘기가 나오면 적어도 이 정도 여권 고위 관계자이거나 과학단장 정도는 돼야지 예를 들면 이 정도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림은 대강 추정입니다만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림으로만 알았던 건데 지금 앵커께서 확인한 거는 녹취를 좀 확인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특정 지역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하는 추정들과 얘기들, 소문들만 오갔었는데 구체적인 녹취로 나왔었고, 그 녹취를 신뢰해서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건 예를 들면 그냥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구체적으로 가능성의 영역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저 그렇다면 이 내용은 수사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무슨 뭐 무협소설을 쓴 것도 아닐 거고.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역전용사들에서는 큰 걸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지도 모르는 취재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20억이 오갔다고 합니다. 2018년도입니다. 2022년 또 지방선거에서는 명태균이 나서서 30억이면 어떻고 40억이면 어떻고 이거 받아서 10억은 나눠주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공한 작업이었는지 실패한 작업이었는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녹취가 있습니다.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명태균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드러납니까? 해명하는 과정.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해명하는 것은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태균의 녹취록 하나하나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등장하는 정치인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행동, 없는 말 지어낸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있는 것 좀 더 부풀렸을 뿐인데요. 거기에서 20억이 나왔고 30억, 40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공개하자면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명태균은 소설가입니까? 이미 있지도 않은 일을 20억, 30억, 40억 소설 써놓고 또 저희들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 하나도 또 돈이 있는데 그것도 명태균은 이미 2022년도에 2024년도에 드러날 줄 알고 소설을 써놓은 것입니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꼭 강덕구 의원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덕구 의원 모신 값은 했죠. 이제부터는 국회에서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아, 무겁습니다, 마음이. 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오늘 강덕구 의원 구독 좀 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렸고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인지 좀 제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욱 박사님. 몇 명요? 자, 한 2,000명 29,600명에 출발했는데 강덕구 TV, 강덕구 의원 구독, 좋아요 제가 눌러달라고 여러분께 요청드렸는데 31,600명이면 2,000명쯤 늘어났습니까? 아, 2,000명 좀 부족합니다. 계속 방송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12,000분 중에서 강덕구 의원 TV 강덕구 TV입니다.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종욱의 탄탄 TV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종욱 박사가 정말로 열심히 취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서 요청해 드렸습니다. 그때도 한 800명 늘었습니다. 800명 정도 늘었는데 자, 김종욱 박사의 탄탄TV, 김종욱의 탄탄TV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 많이 해주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성만 있으면 되고 이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콘텐츠 받아서 여러분 함께 공유하시면 더 좋습니다. 돈 들지 않은 일, 그러나 좋은 정치하고 좋은 정치 평론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계 민주주의님 군수되면 200억 뽑음
2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시고요. SY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현님은 2018년 20억 먹은 땡땡땡 대구 경북 망해라. 그리고 스픽스 대단하다. 그래서 이마가 뭐 어떤가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신 분이 있고 임택수님, 햇비님, 김옥선님, 고추할멈님 그리고 방우리님, 김도희님 늘 이렇게 뉴욕에서 좋은 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힘은 캐비넷 왕국이구나 이렇게 해주셨고요. 스픽스 애국자입니다. 김재성님 고맙습니다. 또순이님 와 오늘은요 이렇게 구독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 강덕구 TV 화이팅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덕구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독 요청해 드렸고요. 자, 긴 시간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방송 듣게 해주셔서 김갑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김종욱 탄탄TV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구독 이런 걸 넘어서요. 예.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 나오면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어요. 세상을 예.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일이 나와도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저 권력자들, 저 국민의힘은 앞으로 제가 볼 때 무슨 일이든 해낼 거예요.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소위 권력을 믿고 20억이 오가는 이런 정치적인 파행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이런 일이 있어도 존속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뭔지, 우리에게 주권자는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강덕구 TV 구독하시는 건 중요한 겁니다만 앞으로 내일부터 세상을 바꾸는데 시민들의 분노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이 분노하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넷플릭스를 못 봐요. 현실에서 범죄 드라마가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의 종착역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 집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조직범죄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 2024년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역전의 용사들 나오면서 말씀 듣고 마음이 솔직히 좀 무지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김갑 선생님 요새 토요일마다 강화문 가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감동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뭔가 이게 좀 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시 좀 기운이 빠지게 하더라고요. 좀 다시 제대로 분노를 넘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싸우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좀 그걸 통해서 제대로 좀 희망을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짧고 강하게 지금 오늘 구독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한번 드려주시고요. 또 안 해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구독해달라고 요청 좀 하시죠. 근데 저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대로요. 지금은 사실 강덕구 TV 또 김종욱의 탄탄 TV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싸울 거냐. 그리고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검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특검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김종욱 탄탄TV, 그래도 강덕구 TV 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서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해주십시오. 역전의 용사들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새로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열받는 소식,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십시오. 강덕구 TV, 김종욱 탄탄 TV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구독, 좋아요 많이 김종욱 탄탄 TV 그리고 우리 강덕구 의원의 강덕구 TV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방송했는데요. 좀 진행 방식이 좀 불편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늘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 가지고 공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그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처절하게 쇠빙선처럼 싸우고 있는 스픽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합니다. 가장 최고의 쇠빙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쇠빙선이 아니고요.
겁나는 하여튼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를 운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시청자 여러분 일일이 거론 못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잘 보고 있고 또 댓글 공유했는데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더 뜨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국내외에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금 제작진들도 함께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